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인력 채용에 나섰다고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고팍수 인수를 최종 승인받으면서 3년여간 멈춰있던 한국 사업 전개를 본격화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최근 홈페이지에 한국 인력 채용 공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재무팀 실무 담당자로 3에서 5년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하고요. 주 업무는 회사 자금 흐름 관리, 은행 거래 지원, 유동성 및 현금 흐름 보고 등 재무 전반이라고 합니다. 근무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영어와 한국어 능력을 필수로 한다고 하고요. 다만 현재 바이낸스 한국 인력과 같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가 공식적으로 한국 인력 채용에 나선 것은 약 1년여 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한국경찰청 등 아태 지역 법 집행기관의 요청을 관리하는 한국 인력을 뽑은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바이낸스가 최근에 이제 고팍스 인수를 하면서 한국 진출을 다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한국 인력 채용까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 클라우드 대기업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장애 여파로 다수의 블록체인이 중단되며 암호화폐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현지 시간 22일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조차 핵심 인프라 운영에서 여전히 중앙화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오전 AWS 장애가 발생해 수천 개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중단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파는 암호화폐 업계로도 확산이 됐다고 하고요. 여러 대형 거래소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하던 거래 플랫폼, 지갑, 분석도구, 매칭 엔진 등이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췄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자사 거래 플랫폼과 레이어2 네트워크 베이스가 모두 다운됐다고 밝혔고요. 로빈후드 역시 이번 AWS 장애 문제를 겪었다고 하네요. 컨센시스의 인퓨라도 이날 이더리움 메인넷과 폴리곤, 옵티미즘, 아비트럼, 리네아, 베이스, 스크롤 등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모두 AWS 장애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인퓨라는 블록체인의 원let과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할 수 있는 백엔드, 제이슨 RPC 및 웹소켓 API를 제공하는 인프라 기업이라고 합니다. 인프라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다수의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접속 화면에서 작동이 멈췄고요. 블록체인 자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됐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는 게이트웨이 자체가 오프라인이 되면서 혼란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즉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업계의 주요 기업들이 중앙화된 인프라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네, 이 부분도 이따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소식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핀테크 기업과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새로운 지급계좌 모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이 도입되면 기존 전통 금융기관에만 열려있던 미국 중앙은행의 결제망에 소형기업과 테크 기반 스타트업도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돼 암호화폐 업계의 고질적인 은행 접근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번 논의는 미국 연준이 최근 검토 중인 소위 스키니 마스터 계좌라는 개념 속에 포함된 것으로 이미 계정을 개설할 자격을 갖췄으나 제3금융기관을 통해 결제를 처리해왔던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합니다. 해당 계좌는 즉시 결제 기능 등 연준의 핵심 지급 레일에 대한 직접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도 연준 자체의 리스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에겐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지난해 시그니처 은행과 실버게이트 등 주요 크립토 친화적
은행들의 잇따른 폐쇄로 인해 다양한 기업들이 안정적인 은행 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따라서 지급계좌 모델이 제도화될 경우 수많은 크립토 및 블록체인 기반 기업들이 은행 중개 없이 직접 연준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이와 같은 시도가 규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혁신 기업들의 경쟁을 독려하고 결국 암호화폐 생태계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모델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조건, 리스크 관리 구조는 향후 추가 발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세 가지 소식 같이 체스님, 기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드러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24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볼 말이 빨라서 이해할 시간이 좀 힘드셨겠군요. 네, 그랜트펑님이 좀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내용이 약간 네. 기술적인 단어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좀 더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일부러 좀 빠르게 읽은 것도 있고요. 네. 제가 사실 오전부터 계속 뭔가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지쳐있는 상태라서 저도 이제 뭔가 좀 평소와 같지 않은 컨디션으로 하다 보니 계속 여기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숨 자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이런 환경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꾸벅꾸벅 이렇게 눈 감고 있고 좀 이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다소 이제 들어볼이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그 양양에 놀러 갔다 왔는데 그때 뭐 비가 와가지고 다른 거는 이제 뭐 별다른 거는 못했는데 이제 어떤 숙소 예약한 데가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숙소에서 좀 많이 좀 쉬면서 힐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지난주에 원래 비가 계속 오다가 주말에 마침 또 겠죠. 네, 그래서 저도 주말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다녀왔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자체 청백전을 하는데 그때 이제 팬들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 아무튼 이렇게 티켓팅을 열었어요. 대신에 이제 무료고 이제 예매 수수료만 1,000원씩 한 장당 1,000원씩 받아가지고 인기가 엄청 많겠네요. 그리고 매진됐죠. 매진돼서 저도 외야 티켓 겨우 이제 티켓팅 성공해서 다녀왔는데 뭐 아무래도 청백전이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막 엄청 재밌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LG 트윈스끼리 경기를 하는데 LG 트윈스 응원가만 이렇게 틀어놓지 않고 어쨌든 한국 시리즈를 대비하는 이제 경기라서 원정팀 경기 어쨌든 LG 트윈스 내에서도 홈 원정팀을 정했어요. 그래서 원정팀 그 공격대는 이제 지금 한국 시리즈에 올라올 후보 두 팀인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의 응원가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원정 좀 느낌도 나게끔 해서 뭐 했는데 사실 뭐 그냥 다 재밌는 그냥 포인트였는데 경기 자체가 워낙 조금 루즈해서 겨우겨우 9이닝을 이제 채웠고 끝나고 나서 불꽃놀이를 했는데 불꽃놀이가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뭐 아니 야구는 3시간 하고 불꽃놀이는 10분 하지 않나요? 불꽃놀이 한 3분 했습니다. 3분. 3분이요? 그리고 막 그 뒤에 뭐 치어리딩 뭐 공연도 하고 막 했는데 그때는 이제 나왔어요. 불꽃놀이만 보고 나오고 뭐 사실
2,000원, 그러니까 두 명이서 갔는데, 아, 그렇죠. 네, 그러네. 2,000원 내고서는 효율이 너무 좋네요. 이게 무슨 소리죠? 갑자기 뭐, 이거 기사 보다가 이게 네. 그 유튜브가 좀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2,000원 내고 간 거 치고는 그럼 너무 좋네요. 네, 야, 그러게. 만족했다. 그러네. 네. 저는 좀 바쁜 게 조금 지나가가지고 오랜만에 좀 주말에 기타를 좀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원래 연습할 때 거의 레슨 받는 거 위주로 많이 치다가 이번 주는 좀 제가 치고 싶은 걸 좀 많이 쳐가지고 그냥 즐겁게 그냥 치고 싶은 거 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 기타가 좀 예전에도 저 크기였나요? 좀 커진 것 같은데 케이스가 커진 건가? 케이스 자체는 조금 작은 걸 새로 샀는데 네. 기타는 이제 제가 보통 2개를 들고 다니는데 이제 오늘 들고 온 건 조금 큰 친구고 아, 네네네. 또 예전에 들고 온 저거보다 조금 작은 친구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합니다. 네네. 자, 뭐 오늘도 그랜트펑님과 그린리프님이 이제 댓글로 이렇게 활약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일찍 왔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복고 항상 이제 하고 있어서 오늘 같이 이제 들으면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댓글 달으셨나요? 댓글은 안 달았습니다. 근데 그 오채영 TV인가? 그때 우리 할 때 네,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분이 복고에서 활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 방송 때는 그랜트펑님과 그린리프님이 계신다면 복고에는 이제 그분이 계시는 느낌으로 되게 많이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실시간 그 청취자가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서 서로 도와야겠네요. 그냥 서로 돕고 우리도 이제 뭐 자신감을 갖고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댓글 체스님은 요즘 많이 다니시네요 하시고 또 그린리프님이 세 분의 의상이 여름, 가을, 겨울이네요. 그러네요 거의. 그러네요. 제가 좀 여름을 담당하고 있고 네. 그린리프님이 날카로우시다 뭐 이렇게 하시고 경기는 쫄깃해야 재밌는데 그래도 그런 경험 부러워요 하셨죠. 네. 좋네요. 네. 저도 좋은 경험입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갈 의향이 있냐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맞다. 기타 연주 기대가 돼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가능하신가요, 일단? 뭐 요청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네네. 가능합니다. 네. 네. 여기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리님 기타 연주 특집을 한번 하자 하셨는데 한번 영광이네요. 준비가 되셨을 때 한 곡씩 그냥 연습 삼아 쳐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첫 번째는 이제 고팍스를 품은 바이낸스 소식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 지난해의 큰 이슈였던 고파이라는 이제 고팍스의 이제 서비스죠. 그러니까 좀 무슨 서비스라고 해야 되죠? 디파이 서비스라고 하면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뭐 금융 상품? 네, 뭐 이렇게 금융 보시면 될것 상품인데 같아요. 네. 고이자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죠. 네네네. 8% 뭐 이렇게 네.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엔 고팍스가 이제 조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그거에 대한 이자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죠. 네, 피해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어쨌든 이제 바이낸스가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자금 사정이 좀 나아질 거라는 그런 이제 호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좀 공감하시거나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엄청 큰 이슈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 피해자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뭐 기리님은 고팍스 이용하셨었나요? 고파이? 아니요, 저는 그 회원가입만 하고 사실 고파이는 사실 이용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건 그때 이 고파이뿐만이 아니라 이쪽 크립토에서 나오는 그 파생 금융 상품 계열 중에서 네. 이자율이 높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고파이만 있던 건 아니고 네네.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게 이자율이 8% 어떤 거는 12%, 15% 이렇게 보장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장이 좋을 때는 얼추 사실 장이 좋을 때도 사실 이거 너무 높은 거긴 한데 네네. 장이 좋을 때는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를 계속 메꿀 수가 있었는데 이게 장이 네. 조금만 이제 횡보를 해도 이게 파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네. 고파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악재에 플러스
이제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뭐 네. 은행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궁지에 몰렸죠. 네. 이게 사실 은행 이자가 한 2, 3%대이니까 사실 이게 8%면 엄청난. 그렇죠, 엄청. 네. 네. 퍼센트는 사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고파이 어쨌든 고팍사 문제 생기고 나서 한 지금 몇 년이 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손해액이 한 4, 500억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비트가 거의 한 3배, 4배 이상 올랐잖아요. 지금 네. 뭐 1억 7천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손해액이 그때는 뭐 어쨌건 몇백억, 500억 수준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2천억으로 막 거의 네. 기사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을 돌려받을 수만 있으면 강제 존버가 된 거라서 네. 수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받기가 쉬울까? 그거는 이제 좀 봐야 되죠. 근데 예전에 그 고팍스가 이거를 지급할 때 뭐 어느 특정 날짜 기준으로 뭐 그쵸, 산정해서 네. 지급하겠다 뭐 이러지 않았었나요? 그 막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 막 너무 반발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네. 뭐 사실은 지금도 사실 쉽지 않죠. 네. 더 쉽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고팍스 그 입장에서는 이걸 못 줘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흘러온 건데 지금 가치로는 또 그 비트코인이 되게 엄청 올랐으니까 그쵸. 그 줘야 될 돈이 더 늘어난 건데 고팍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때 가치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그거를 고팍스에서 진작에 받아가지고 딴 데 넣었으면 뭐 진작에 이거 돈 벌었을 건데 너네 때문에 못 번 돈이 뭐 있으니까 그걸 챙겨서 줄 생각을 해야지 뭐 이럴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손실을 보전해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건 바이낸스가 인수 승인이 됐다는 거는 네. 금융위에서 이거를 고파이 우리는 절대 이거 손실 장담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도 승인을 안 해주지 않았을까. 일단 피해자 보전은 거의 1순위로 아마 요구를 했을 거기 때문에 네. 바이낸스 쪽에서 뭐 현재 시세로 전액 뭐 이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그게 뭐 감당 가능한 금액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한 50% 이상은 보전해주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고 아마 그래서 승인해줬을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이제 이 한국에서 고팍스를 인수하면서 그 금액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만큼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확실하진 않죠. 네. 이게 그랜트펑님이 1,400억 정도로 늘었다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지금을 생각해 보면 그 인수 자금이 이 손해액보다 훨씬 네. 크죠. 손해액보다 작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손해배상을 하는 조건으로 뭐 영원 인수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왜냐면 인수 자금도 드는데 그쵸. 이 손실 보전 손실 보전까지 해주는 거면 사실 제일 땡큐인 건 고팍스거든요. 그렇죠. 고팍스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고팍스 네네네. 자체가. 그러니까 뭐 고팍스 대표가 뭐 도망가지 않고 잘 이렇게 책임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한 거는 뭐 인정은 해줘야 되겠지만 뭐 사실 어쨌든지간에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천하의 나쁜 놈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파이낸스가 인수를 함으로써 고팍스한테 이제 주주들한테 인수 자금으로 또 돈도 주고 이 피해자들한테 돈도 갚아줘. 이러면은 사실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물론 그 뒤에 이제 계산기를 어떻게 두드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한 사정이야 뭐 그들만 알겠지만 좀 여러 가지 그냥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아마 예전에 저희가 한번 예상했던 바로는 결국 돈 들어올 때가 바이낸스밖에 없었어요. 네네네. 누가 이거 인수하려 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이낸스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거의 뭐 몇 년 동안 그 거래소 하나를 작사를 내놓고 시체를 만들어 놓고 지금 어쨌건 인수는 시켜줬으니까 이거 뭐 칭찬해야 되나? 뭐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아무튼 피해자 보전이 좀 잘 되길 바랍니다. 차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할 때 이득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얼마 전에 캄보디아 그 사건 때 보면은 이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그 바이낸스 계좌에다가 이제 입금을 하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바이낸스 자체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자금 세탁의 어떤 그 중심지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바이낸스는 크립토 거래소이기 때문에 뭐 달러나 원화 입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고팍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고파이 이런 사태 때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원화만 가지고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뭐 딴 거래소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게 외부에 있어가지고 고팍스에서 줄 비트코인이 없어서 그런 거지만은 사실은 뭐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의 그런 문제보다도 어쨌든 간 비트코인 그 자체는 개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라이센스 산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업비트 독주 체제인데 만약에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원화 거래소를 갖게 된다면은 원화 시장만 이제 업비트가 굉장히 큰 시장이었는데 이제 고팍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뭐 여기 나와 있던 뭐 오더북 경우가 불법이긴 하지만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원화 시장에서 그 활약할 수 있으면은 저는 바이낸스 자체에서도 나쁘지 않고, 지금 고팍스 인수 과정에서 보면은 거의 기존 주주들 지분은 거의 다 그냥 거의 손해보고 거의 파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 주주 입장에서도 뭐 희시 조각 되느니 그 최소한의 뭐 어떤 지분을 이제 그 돈 받고 이제 팔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이렇게 나쁜 거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고팍스 대표도 사실 거의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뭐 그 이거 빚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회사가 잘못 경영해서 이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어쨌든 바이낸스가 이런 거를 이제 뭔가 이제 그 배상을 해줄 수 있으면은 좀 뭐 서로 이제 이익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좀 이미지 세탁이 바이낸스는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고팍스를 인수한 게 이미지가 세탁이 될까 이제 좀 그게 아니 뭐 이제 뭐 광고 모델을 네. 훌륭한 분을 이제 써야겠죠. 섭외해서 네. 지금 업비트가 국가대표 지금 후원하면서 엄청 지금 페이커 그렇죠. 모델로 네, 하고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고팍스도 사실 문제가 터진 거래소인데 바이낸스는 더 큰 문제가 터졌던 이제 그 거래소잖아요. 글로벌 거래소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데들끼리 뭉쳐서 이미지 세탁이 될까? 그게 아니 뭐 약간 뭐 개과천선한 연예인 이런 분들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분들 뭐 이미지 전환에 성공한 네. 선생님들을 잘 이렇게 모셔다가 아무튼 뭐 맞초적으로 운영하기 나름이고 네. 또 이제 사실 진짜 찐 트레이더들은 뭐 이미지고 나발이고 이제 최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이 충분하고 좋은 가격대로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사실 이용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우리 토스 출신의 어떤 C레벨 선생님을 또 모셔다가 네. 또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죠. 그분 모셨다가 토스 이미지까지 안 좋아졌잖아요. 카카오에서 영입을 했는데 카카오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게 이제 토스의 기업 문화를 가져오다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토스 이미지도 안 좋아져서 토스 대표님도 막 SNS로 막 참전하시고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기업의 이미지라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뭐 바이낸스니까 그래도 뭔가 좀 전략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 같은 쫄보들은 애진작에 뭐 고파이 이런 데 돈도 안 넣었지만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제가 넣었다 생각하면은 고팍스에 이제 물린 금액을 바이낸스가 갚아줄 때 바로 거기서 런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러겠죠. 네, 쉽지 않죠. 바이낸스 네, 남아서 또 뭘 하기가 좀 오히려 더 겁이 날 것 같아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업비트의 물량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저는 어쨌든 이게 사실 고파이에 물리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뭔가 막 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뭐 어떤 분들은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이게 인수가 안 돼서 사실 바이낸스 아니면은 뭐 인수할 데도 없는데 사실 국내에서 뭐 다른 거래소가 인수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렇죠. 해외 이제 좀
자금력 빵빵한 곳에서 인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뭐 바이낸스 정도밖에 없으니까 뭐 코인베이스가 해줄 거는 아니고 그렇죠. 그냥 최대한 뭐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희망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랜드펑님이 이제 업비트는 불안하지 않나요? 하셨는데 저는 업비트보다 바이낸스가 더 불안하긴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물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그 기업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장펑자오도 지금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집이 어디냐 회사가 어디냐 지금 막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 불안한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해서 좀 더 이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은 그나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뭐 업비트가 안전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는 좀 투명하게 하고 있다. 네, 생각됩니다. 꼭 투전판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거래소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시장 전체 이미지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체스님 신청곡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쨌든 고팍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살았다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해서 이상희님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는 걸 바라보다 괜히 눈물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그린리프님께서 이제 요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괜찮은 종목이 있나요? 금방 상승했다가 폭망하는 자잘한 코인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은데 점점점 해주셨습니다. 뭐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요새는 뭐 저 크립토 좀 폭락장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아는 대표님들 만났는데 뭐 크립토 얼마 전에 펀드에서 그 강제적으로 300억 정도의 규모가 청산당했다고 그렇게 지금 발표 날 정도로 해서 지금은 약간 최근에는 약간 폭락장이라서 예, 뭐 추천할 만한 건 아직은 없고 좀 나중에 상승장 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맨날 그 예전에는 리또속 그랬는데 뭐 다시 또 리플을 열심히 사모으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리또속 했는데 아직 뭐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그냥 리플은 괜찮은 거죠. 아, 뭐 그렇게 네, 그렇죠. 지금 네, 살아남아 그렇게 있는 보실 수 있죠. 것만으로도 지금 괜찮은 거예요. 리맨 리맨님 최근에 근데 연락 못한 지가 좀 돼가지고 네. 또 여쭤봐야 되긴 합니다. 네. 예. 그렇게 사는 거야. 점점점 잘 들었어요. 이렇게 했네요. 뭐 상승했다가 폭망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폭망했을 때 또 이렇게 줍줍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려갈 건 없다. 해가지고 그냥 사셔가지고 이제 올랐을 때 바로 되파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린리프님이 원하시는 종목은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저희도 이제 종목을 잘 몰라요. 그렇죠. 사실 뭐 예측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사실 체스님이나 뭐 기린님도 이게 기술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지 어떤 특정 뭐 종목에 막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니어서 그런 것 같고 아발란체 멘탈 누가 거래하는 건지. 지금 거래소 들어가 보셨나 보군요. 이것도 다 그러니까 뭐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신기해요. 아직도 좀 막 그렇게 장이 뭐 죽었다 해도 계시는 거. 한 번씩 이제 그 해외 프로젝트들이 네. 이제 국내 한번 런칭할 때 한 번씩 싹 들어와가지고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KBW도 했거든요. 네네.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 이제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좀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서 이제 여론 만들면서 막 이렇게 한 번씩 쫙 한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있다. 아직. 네. 네. 사실 그 우리의 이제 거의 친구 형님 블루 형님도 이제 한때 고려하셨었죠. 고려하셨었죠. 그래서 뭐 코인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또 블루 형님을 보면서도 드는데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자면 AWS가 이제 장애를 일으키면서 이제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려서 뭐 좀 제대로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뭐 요약하자면 블록체인, 그러니까 거래소로 치면은 이제 거래소가 쓰는 블록체인은 멀쩡한데 거래소가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좋은 정확한 비유예요. 네. 그래서 로그인을 했는데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뭐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블록체인은 멀쩡하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구축이 된 거래소 서버가 이제 꺼졌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근데 사실 옛날에도 항상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처음부터 그랬고 뭐 지금까지 뭐 사실 큰 변화가 없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 특히나 뭐 거래소나 이렇게 속도가 생명인 서비스 관련해서는 사실 블록체인이 아직 그 정도의 퍼포먼스로 올라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모든 이제 서버를 대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건 이거는 뭐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으니까 그게 블록체인이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이런 중앙화 서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덱스 그 탈중앙화 거래소나 이런 게 이런 거를 위해서 나온 거긴 했지만 어쨌건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은 해야 되고 인터넷은 사실은 이제 AWS 같은 걸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뭐 아마 쉽진 않을 것 같다. 예. 근데 네. 어쨌든 내 자산을 거기서 잃어버리거나 뭐 어떤 회사가 망했다고 갑자기 내 자산이 막 완전 사라지거나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네. 물론 내가 키를 들고 있어야만 되는 거지만 네네. 그런 케이스는 이제 중앙화보다는 좀 낫다. 뭐 이 정도 선에서만 그치지 않을까 싶고 네. 아마도 막 이거를 완전히 진짜 뭐 AWS 벗어나겠다 이런 거는 아마 일단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지금 네네네. 덱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AWS는 뭐 블록체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거의 진짜 엄청나게 많은 그냥 서비스들이 이용하는 그 서비스인데 사실 이게 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블록체인을 쓴다? 그러면 뭐 문제가 없을 거냐?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블록체인으로 쓰면 또 블록체인으로 쓰는 대가성 이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엄청 느리고 그쵸. 뭐 예. 복잡하고 귀찮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네. 사실은 이번에 AWS 쪽에 조금 문제를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이게 블록체인 탈중앙화 요 얘기는 막 되게 약간 인간의 개입이 뭐 크게 연관이 없는 약간 요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AWS의 장애가 일어난 거는 이제 사람들의 분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AWS가 코로나 이제 끝나면서 해고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해고를 진짜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해고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직원들이 떠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사무실로 다시 출근해라 하면서 이제 기존에 경력 있고 그 내부의 어떤 사건 사고나 과거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직원들이 정말 많이 떠났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직원들이 없어지니까 이번에 사실 보통 AWS 같은 경우는 사건이 발생하면은 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복구가 되거든요. 거의 네. 1시간 이내에 보통 복구가 돼요. 그래서 네, 장애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 지역에 따라서는 짧게는 3시간, 길게는 뭐 10시간 이상의 그 장애를 경험한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네.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니 AWS가 전 세계를 지탱하는 약간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사실상 바람, 바다, 공기 이런 서비스가 사실 돼버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좀 퀄리티가 떨어졌나 이렇게 네. 생각해 보면은 그 내부적으로 이게 그 어떤 사람의 중요성을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좀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AWS는 지금 약간 내부적으로 약간 리더십의 문제, 뭐 다양한 지금 인간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많이 겪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또 얼마 전에는 그 아마존 그 이제 AWS 이외에도 아마존 물류창고에 있는 직원들 막 60만 명을 다 해고시켜버리겠다. 다 전부 다 로봇으로 써버리겠다. 약간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이제 약간 인간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터진 거는 약간 이런 거를 계기로 뭔가 변할까? 좀 시사하는 바가 있긴 하죠. 근데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퇴사하면서 뭐 끄고 나왔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보통 이제 그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면은 과거에 이런 짜잘한 사건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제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 같은 걸 할 때 좀 조심해야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서로 기록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다 쌓여 있는데 네. 그런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다 많이 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존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더 자주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뭐 이번을 계기로 뭐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블록체인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와는 정반대의 지점에서 좀 AWS는 많은 사고를 겪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될것 같아요. 신청곡 듣기 전에 뭐 브레인 러브님이 또 오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하시네요 하셨고 그랜트 펑님이 체스님 컨디션이 별로인 것 같네요 하셨고 그린리프님의 소중한 시간을 빼서 이렇게 좋은 방송 하시는데 우리라도 열심히 들어봐요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랜트 펑님이 근데 이러한 장애로 손해를 보는 회사에게 아마존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하시는데 보상이 있나요? 예전에 클레임 이제 거는 회사들에 한해서 그거를 공적으로 증명하면 막 이제 크레딧, AWS 크레딧, 포인트 같은 거를 좀 줬던 걸로 아는데 근데 최근에는 막 보상해줬다는 얘기는 사실 많이는 못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건은 근데 좀 건수가 커서 좀 보상해달라고 하면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체스님 신청곡 들었으니까 기리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저는 AWS의 심정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사고를 치긴 쳤지만
그래도 AWS를 계속 써주길 바래. 그래서 음. 태양에 나만 바라봐 하셨습니다. 네, 태양의 나만 바라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t's been on my mind for a while. Gotta get this off my chest before it's too late. I can't let you go. You gotta let it go. I can't let you go. You gotta listen. 하루에도 몇 번씩 널 보며 웃어 난 수백 번 말했잖아. You're the love of my life. 거짓된 세상 속 불안한 내 맘속 오직 나 믿는 건 너 하나뿐이라고. 가끔 내 맘 변할까봐 불안해할 때면 웃으면 말했잖아. 그럴 일 없다고. 끝없는 방황 속 텅 빈 내 가슴 속 내가 기댈 곳은 너 하나뿐이지만 가끔씩 흔들리는 내 자신이 미워. Yeah. 오늘도 난 이 세상에 휩쓸려 살며시 널 지워. Baby baby 내가 바라봐도 넌 절대 뛰지 마. Baby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내일은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오늘 밤도 지새며 날 기다렸다고 눈물로 내게 말해. 변한 것 같다고. 널 향한 내 맘도 처음과 같다고. 수없이 달래며 지내온 많은 밤들. 네가 없이는 난 너무 힘들 것 같지만 때론 너로 인해 숨이 막혀. 난 끝없는 다툼 속 기나긴 한숨 속 네가 기댈 곳은 나 하나뿐이지만 네가 귀찮아지는 내 자신이 미워. Yeah. 오늘도 난 웃으면 나도 몰래 자신을 잃어. Baby baby 내가 바라봐도 넌 절대 뛰지 마. Baby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내일은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내가 이기적이란 걸 난 너무 잘 알아. 난 매일 모임이 한 시간 속에 이렇게 더럽혀지지만 baby 너만은 언제나 순수하게 남길 바래. 이게 내 진심인걸 널 향한 믿음인걸 죽어도 날 떠나지 마. 내가 바라봐도 넌 절대 뛰지 마. Yeah.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내일은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넌 나만 바라봐. 네, 태양의 나만 바라봐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 선정 이유가 달랐네요. 그런 이유인지 몰랐는데 아무튼 잘 들었고 그 그랜트퐁님이 또 장문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어차피 3부 주제가 사실 할 말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했는데 그냥 3부 주제 대신 Q&A 시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랜트펑님이 오늘 주제와는 별도로 질문이 있는데요. AI를 사용하다 보면 엉터리 답을 자꾸 해서 지적을 하고 왜 그러냐고 잘했냐 잘못했냐 따져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안 하는데 이런 AI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AI 사용하시다가 화가 나셔서 예, 질문을 주셨고 그린리프님도 사과 안 하는 괘씸한 AI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도 사실 학습을 했을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사과를 안 할까요? 아무래도 인터넷에서는 사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네. 일상생활에서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변명하는 자들을 더 많이 학습을 했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읽은 기사 중에 지금 AI들끼리 GPT랑 제미나이랑 이제 몇 개 이제 유명한 AI들끼리 그 주식 거래 이제 지금 대회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네. GPT랑 제미나이가 놀랍게도 수익률 마이너스 15%를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사놓고 장투한 애들보다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네. 이 친구가 생각보다 주식은 잘 못한다. 네. 주식은 누구나 어렵다. 그 생각이 들고 AI도 대단히 아주 어떤 똑똑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AI다 보니까 자기가 그 답변한 게 틀렸다라는 걸 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사과는 내가 틀렸을 때 하는 건데 나는 AI인데 내가 틀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린 답변은 정확한데 너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뿐이야. 뭔가 이렇게 알고리즘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스스로 체크를 잘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네. 뭔가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낸다, 뭐 해놔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제가 보통 첫 번째 결과물을 바로 안 쓰고 다시 넣거든요. 다시 넣은 다음에 네. 이 결과물에서 논리적으로 이제 오류가 있거나 네. 뭐 잘못된 거를 찾아서 체크해서 수정해 하라고 하면은 정말 많이 수정해요. 네네네. 자기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첫 번째 결과물 같은 거 내놓을 때 잘 못하는 거죠. 사실은. 네. 잘 못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렇죠. 네, 생각보다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나오려면 되게 많은 수정을 거쳐야 네. 되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과를 할 줄을 모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나 상처받았어 뭐 이러면은 뭐 위로도 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그런 사과라는 그 행위 자체를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뭐 뭔가 너 그 잘못 대답했는데 잘했냐 못했냐라고 하면 이거를 뭔가 기본적으로 장난친다고 생각을 하나?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 그게 근데 이게 AI가 그냥 뭐 엔진이다 보니까 그냥 그 엔진이 짜여진 대로 그대로 써야 되나요? 아니면 그 GPT 엔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비스로 만든 그 업체에서 뭔가 알고리즘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좀 더 튜닝을 할 수 있죠. 튜닝할 수 있어요. 톤 매너, 그러니까 톤 같은 것도 튜닝을 할 수가 있고 보통 많이 그렇게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결과물을 내놓게 좀 튜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API 사용비가 드니까 네네. 뭐 그런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니까 아마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는 충분히 이제 일단 뭐 그냥 쓸데없는 감정 노동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냥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거에 뭐 집중해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교육 내용 중에. 네. 듣고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그것도 그 API 그 피를 계속 내야 되니까. 비용을 오픈 AI에서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용자가 자꾸 막 장난치면서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이러면은 이제 일일이 답변하기가 또 그렇죠. 다 돈이니까. 네, 돈이니까 그걸 애초에 못하게끔 그냥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어쨌든 AI는 사실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거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면은 사실 그 지금 기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개발 그 업체에서 그냥 그런 답변을 하지 않도록 뭔가 튜닝이 돼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뭔가 섣부르게 이게 수준이 떨어진다 뭐 아니다라고 뭐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AI 수준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거는 팩트니까요. 그렇죠. 네. 엉터리 답을 수정해주고 가르쳐주면 감사합니다 정도는 해야 AI.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뭔가
동방 예의지국에 근데 이제 그 AI 서비스 중에 AI 여러 개 모아놓은 거 말고 그 GPT를 그냥 유료로 쓰시면은 걔가 이제 걔한테 좀 학습을 시키면은 나한테 맞게 좀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거기다가 하실 때 앞으로는 좀 뭐 내가 뭐 시키면은 항상 감사합니다나 죄송합니다 같은 다 감정 단어들을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얘기해라고 하시면은 그 이후로는 좀 그런 거를 좀 더 잘 해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 참고를 하셔서 어쨌든 이제 야 여기 한국이고 동방 예의지국인데 아, 뭐 답변을 좀 잘못했으면 사과도 하고 내가 그거를 알려주면 고맙다고도 하고 좀 해라 이렇게 한번 좀 알려주세요. 한번 AI가 어쨌든 학습의 그 영역이니까 학습을 시켜주시면 또 이제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렇군요. 그랜트펑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나중에 피드백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알려주세요. 네. 그럼요. 궁금하네요. 저희도 그런 거 막 해본 적은 없으니까 알려주시면 뭐 기린님이 코드 같은 것들 이제 저는 코드 위주로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시니까 그랜트펑님이 또 이제 그런 거 알려주시면 또 저희도 참고를 해서 나중에 AI 이용할 때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 논평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그 오늘 블록체인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업계가 지금 또 막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신청곡으로 얘기했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줄 논평하겠습니다. 저는 저도 신청곡이랑 연관된 건데, 신청곡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피셜 희귀의 단디즘이라고 해서 일본 밴드인데 일본 그 프리텐더라는 노래가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흥했어요. 인기를 많이 끌어서 그걸 가져왔고 그 노래의 주제는 그냥 짝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과 블록체인의 관계는 짝사랑 관계다. 블록체인이 금융당국을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3부 안 했지만 사실은 그 암호화폐 핀테크 위한 지급계좌 모델 검토, 결제망 직접 접근 길 열린다. 이거를 블록체인이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거 좀 못했지만 결국에 어쨌든 한국은행이 직접 이제 뭐 블록체인 업체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약간 그런 비슷하죠. 네네 그런 모델로 보실 수 있어서 저도 이거 보고 사실 저도 짝사랑 이거 한 거거든요. 네, 아무튼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그랜트펑님이 그린리프님이 AI를 교육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랜트펑님은 블록체인은 당초에 기대하는 0 하시면서 체스님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체스님 파이팅 한번 응답해주시고 저희는 프리텐더 듣고 오늘 블로킹 424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いざ始まれば一人芝居だずっとそばにいたって結局ただの観客だ感情のない I'm sorry それはいつも通り慣れてしまえば悪くはないけど君とのロマンスは人生から続きはしないことを知ったもっと違う設定でもっと違う関係で出会える世界線選べたらよかったもっと違う性格でもっと違う価値観で愛を伝えられたらいいねそう願っても無駄だからグッバイ君の運命の人は僕じゃない
一つ